예, 오늘 세 번째 역은 전기차역인데요. 네, 두리번 누가 오시나? 예, 윤아 씨가 네, 안녕하세요. 오시고 이건희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가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가 꽤 눌려 있었는데요. 네. 근데 테슬라 효과로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들도 오르는 것 같아요. 테슬라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중국 거래하는데 중국 가가지고 뭐 선물 보따리 받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좀 내용이 잡히는 게 있나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다들 추측성 보도만 네. 나오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 간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이제 CEO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 뭐 P&G부터 시작해서 뭐 그 중국 공장이 있는 뭐 CEO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CEO들은 많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이라든지 유럽의 정상들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중국과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와서 일체 말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좋네요. 정책과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뭐 정부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실리콘밸리 자체가 원래 약간 좀 반정부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미국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뭐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하이에 공장을 크게 지었고 신규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자 입장과 기업가의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 기업가의 입장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예. 예, 워낙 또 소비력이 좋고 대통령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업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중국의 시진핑은 잘 안 바뀌겠지만 예.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정책 예. 기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가들 입장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좀 국한시켜 보면 여전히 그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줄 수 있는 시장이지만 또 하나는 배터리 수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하이 공장을 더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사실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면 어떡하지? 뭐 중국 정부도 사실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이런 거 되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빅데이터가 그런데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죠.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얘가 와서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중국에 투자를 해서 향후에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고 할 텐데 이 돈을 빼갈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그렇죠. 규제를 많이 하면 자금을 못 빼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코인을 만들었죠. 예. 근데 코인도 못하게, 그러니까 코인도 막았잖아요, 그지? 중국은. 예,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뭐 코인도 막았지만 거래를 막은 거지. 가지고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다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후문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일론 머스크,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이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소로스는 이제 뭐 오늘 계산하는데 뭐 아들한테 이제 뭐 소로스 재단 넘겨주고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팔았나 보죠, 뭐.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네. 예, 중국의 리스크가 아직 있죠. 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정책에 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워렌 버핏은 일본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주 정치에 순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정책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연한 거지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워렌 버핏이 투자에 항상 성공했냐? 실패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잉은 코로나 때 팔았다가 완전히 엄청난 손해를 봤죠. 예. 그러니까 항상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게 같이 공존하지만 네. 큰 흐름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그 기업이 워낙 투자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그 투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국내 네. 포스코 투자했다가 재미 못 봤죠. 네. 네. 음.
엄청난 손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포스코의 폭락을 한 번 더 만든 게 한국 시장 쉬운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예. 워렌 버핏을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조지 소로스를 맹신하실 필요도 예.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 중국에 가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잘 가는 걸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이라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네. 중국에 갔다 왔는데 별 얘기가 없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가 생각보다 잘 팔린다 그러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정부 관계는 사상 최악인데 교역량은 사상 최대고요. 반도체랑 첨단 제품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나머지 물건들은 서로 엄청나게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은 하웨이폰이 아니고 애플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사업가로서의 이 촉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미국도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만든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GM 포드 다 만들잖아요. 그죠? 네. GM 포드가 나중에 전기차 많이 만든다고 사실 중국 시장 쉽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기 어렵죠. 그죠? 일론 머스크는 가서 선점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가서 이번에도 그런 작업을 좀 했을 걸로 보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있지만 현대차를 주목하는데 네. 현대차는 사실 굉장히 성장성이나 있는데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좀 몇 가지 이유로 좀 눌려 있고 네. 그 얘기 좀 이따 여쭤보고 현대차 그룹이 해외 해외 회사들부터 자금을 좀 가져와서 국내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네. 세법상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현 정부는 법인세를 최대한 적게 내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기존에 보면 해외 법인에서 자금을 이제 해외에서 벌은 돈을 배당을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거죠. 네네. 이익금을 가져온다는 거는 본사로 배당을 쳐서 가져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배당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물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뀐 세법에 의하면 작년에 바뀌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쪽에서 한번 세금을 맞으면 국내에서는 세금을 더 이상 안 매깁니다. 아, 이중과세를 안 한다. 이중과세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금 5% 한에서만 국내에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을 굳이 거기다 놔둘 필요 없이 그러게요.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울산이라든지 지금 뭐 현대차의 라인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속 빨리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그 전환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뭐 노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인력 구조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그럼 신규 사원을 조금만 뽑아도 그 인력이면 충분히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력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근데 뭐 증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자기 그룹 내에 있는 해외 자본을 그죠? 가져와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건데. 근데 자동차가 왜 이렇게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 포함해 그러니까 부품주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주도주로서 꽤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올라와서 저는 좀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할 텐데 4월, 5월 판매 실적을 보면 좋습니다. 여전히. 네. 네, 좋고 지금 미국 내만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 내에 있는 GM, 포드 뭐 경쟁사들 다 비교해 봐도 재고량이 제일 적은 데가 현대, 기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이라든지 뭐 SUV라든지 친환경차는 지금은 개인한테는 보조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렌탈 업체가 법인에 팔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조지아 공장을 지금 최대한 올해 가을 안에 이제 내년 가을 안에 가동시키겠다라고 좀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보조금 때문에 눌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시장에서 아직 전기차는 10대 중에 2대가 안 팔립니다. 10대 중에 2대요? 예. 근데 유럽은 10대 중에 한 5.5대 이렇게 팔린다고 하는데 평균. 그러면 아직까지는 2대가 안 됐다는 거는 나머지 7, 8대 이상이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네. 현대차가 잘 하고 좋게 있다. 보시네요. 네. 예. 사실은 뭐 미국에서 차량 도난 이런 것 때문에 예. 미국 주정부인가요? 뭐 소송을 하고 이런 약간 노이즈가 있었고 사실 또 꽤 올랐잖아요. 그죠? 네, 차익 실현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사실 투자자들이. 그죠?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아직은 뭐 그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또 마침 또 2차 전지가 주춤하고 있었을 때죠. 네. 예. 그리고 반도체도 주춤할 때가 있었고 네. 그럴 때마다 자동차들이 치고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품주들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뭐 7, 8배, 많아야 10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 쉴 때 네. 좀 담으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나오면 또 한 번 놀래서 올라갈 수도 있다.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또 들어볼 수 있는 네. 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선 또 이 충전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말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충전기 시장이 성장성이 과연 있나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만약에 커지고 급속 네. 충전 가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문제죠. 얼마나 네. 성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이제 걸음마 단계. 네. 아. 이제 보면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뭐 한 3대, 4대 정도, 많아야 5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 가보면 한두 대 충전하고 있고 골프장에 가봐도 보통 한 15대 정도, 10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가보면 요즘에 거의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을 때 샀다가 그죠. 사람 많아지면 팔고 뭐 수소차로 넘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죠. 네. 뒤늦게 사면 나중에 충전도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전 인프라를 아마 깔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 근데 네. 이것도 결국엔 트리거가 결국엔 테슬라였죠. 그런다면서요. 예. 예, 테슬라가 충전 사업을 하겠다. 근데 원래 했었습니다, 계속. 근데 본인 차에 대해만 했는데 뭐 GM이랑 포드도 다 같이 그렇죠. 해주겠다. 예전에 미국 정부가 그걸 요구했는데 노했었습니다. 아, 근데 왜 예스를 냈을까?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촉이 좋으시네. 예,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못해도 한 1조는 안 되더라도 한 7, 8천억 원 벌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섰죠. 그러면 이쪽은 대부분 보면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 충전소를 주로 많이 만드는데 테슬라에서는 네. 태양광 사업도 테슬라가 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충전소를 지을 때마다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충전 요금을 받아서 또 돈을 벌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싸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돈이 될 수 있죠. 아,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중에 안 한다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SK 그죠. 예, 뭐 SK, 현대차, GS, 예, 현대차, 음. 자동차 제조사, 뭐 주유소를 갖고 있는 회사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력 관련된 뭐 LS 그룹이라든지, LG전자도 아주 예, 그죠. LG전자는 예. 또 기기를 만든다고 예. 또 애플망고로 진짜 다 하네요. 인수했죠. 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가 갑이 될까 여전히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이고요. 지금 이제 완속 충전기 같은 거 나중에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깔린 그렇죠. 거죠. 아. 시스템이 깔리면 결국 이제 제도적인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법적 뭐 지원이나 그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얼마나 팔리느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보긴 봐야 되는데 딱히 안 뽑힌다. 그럼 뭘 좀 그렇죠. 포인트로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수요가 많은 데서 공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으로 충전소가 많이 늘어날 텐데 예. 근데 문제는 땅값이 다 비싸죠. 그러면 결국엔 주유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이 될 거다. 그렇죠. 예. 예, 거기 옆에다가 지금 하라고 법이 통과됐죠. 네, 이제 할 수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왔죠. 이게 네네. 소방법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불이 날까봐. 음. 근데 이제 그래서 한쪽에 지금 뭐 주유를 하고 한쪽에서는 충전을 하고 이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GS 그룹도 있고, 뭐 SK 그룹도 있고, 현대 그룹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누가 뭐 장악을 할지는 모르겠고
아마 근데 이게 서로 나눠 먹기 시장이 되면 네. 누구도 그렇게 주가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그러게요. 있다. 아, 그럼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좀 독과점이 있는 게 좀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주식을 투자할 때는 과점 이상을 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예. 네. 이건 뭐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충전 시장 클 거에 알면서도 선뜻점 나가기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 섹터 내에서 그죠? 네. 네.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을 찾아봐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내에서는 저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소재도 있고 소재들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완성차 업체도 있고 셀업체도 있고 한데 여전히 소재를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소재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쪽 섹터는 지금 너무 많이 오버슈팅돼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음극재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의 개발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음극재 쪽은 여전히 개발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음극재 요즘 그렇죠. 또 뭐 마그네슘 뭐 음극재 이런 것도 얘기 뭐 나오네요. 나트륨도 나오고 네, 뭐 다 네. 나오는데 네. 네. 일단은 상용화가 되어 있죠.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5% 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15% 20%까지 25%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금으로 보면 되게 오래 걸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확대가 되면 결국엔 충방전이 좀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용량도 좀 늘어납니다. 급속 충전을 하려고 해도 배터리가 안 받아주면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급속 충전이라는 게 지금 막 20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20분 기다리기 어렵죠. 음. 그거를 10분으로만 단축할 수 있어도 엄청난 예, 효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확대되면 그 안에 음극재가 실리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막아주는 도전제가 있는데 네. 그걸 만드는 나노신 소재를 보셔야 된다. 아, 나노신 소재를 그래서 좀 이 전기차라는 큰 범주 안에서 최선호주로 보시는 거죠? 최선호주는 아니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됐고요. 최선호주는 사실은 저는 다른 포스코 건가요? 퓨처엠인데 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 네네. 이제 한번 팔 때가 돼가지고 이제. 예. 예. 요건 차선호주. 차선호주. 예.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이고 네, 예, 네. 지금 저 종목이 매력적인 건 대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고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기술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보면 PER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이다. 그러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뭐 LG화학 이런 데서 해요. 그죠? 예, 근데,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LG화학 주가를 네. 급등각으로 가기는 안 어렵다. 나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갈 수 있다. 예. 실적도 됩니까? 나노신 소재 예, 같은 지금 경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 3분기부터 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아마 쿼텀 점프를 하지 않겠나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를 그렇죠. 납품을 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노신 소재는 같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이 나노신 소재가 최고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 같다. 이 종목 오늘도 좀 오름세를 보였던데요. 한 3% 정도? 예. 그래도 훨씬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이거는 그렇죠. 뭐 3% 밸류를 계산하기는 좀 3% 그렇고요.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조정을 잘 받았거든요. 예. 예,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 하려고 노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말씀하셨고요. 이건희 부장님하고는 저는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고 먼저 좀 네, 퇴근을 또 하셔야겠죠? 하차하도록 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얼른 잘 해주십시오. 내려보시고요. 네. 네, 퇴근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